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맡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모셨습니다. 돌풍입니까? 개혁입니까? 정말 궁금한데요. 우선 신년 첫 인터뷰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들께 우선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희 개혁신당 당원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www.개혁신당.kr 가시면은 방금 보니까 43,000명 됐던 것 같은데요. 예. 라이크소님이 개혁신당 곧 43,000 이렇게 썼습니다. 예. 네. 당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신년 인사를 했더니 홍보회장으로 원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홍보합니다. 예. 그런데 정말 돌풍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정당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상상은 했지만은 가진 것이 없어야 이걸 시도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존에 뭘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반발이 생겨요. 제가 예전에 온라인 당원 가입만 놔두고 페이퍼 당원을 없애보자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했다가 거의 거부당했죠. 민주당에서도 그랬어요. 과거에 혁신과 통합이라는 시민사회 세력이 같이 연대해서 당을 만들 때 그때 이제 문성근 배우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온라인 입당. 근데 이거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페이퍼로 당원을 모으게 되면은 제가 뭐 뻔히 알고 있는 사정이지만은 뭐 이게 IT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조직 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갑자기 향후의 명단이 갑자기 당원 명부로 바뀌고 아니 뭐지 교회 문구가 갑자기 당원 명부로 바뀌고 나중에 전화해서 당원이십니까 그러면은 어디서 내 개인정보 났어?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온라인으로만 지금 당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길거리 당원 모집도 대구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주말에. 어땠어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대구에 보면요, 그 예전에 그 2017년 대선 있잖아요, 탄핵 대선 때. 그때 문재인 후보가 한 20%, 안철수 후보가 한 15%, 유승민 후보가 15% 정도, 이 정도가 지형이고 심상정은 5%이 정도 받았던 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탄핵 시기에는 대구도 55% 가까이 과반이 이제 비새누리당 투표를 해본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언제나 야성이 살아있지만은 반대로 이제 광주에서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후보군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나오면 충분히 뽑아주고 싶은데 당세가 약해서 후보도 자체가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은 거. 부산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부산은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조사 보니까 뭐 또 인지도 높고 또 여권에 총망받는 인재인 장예찬 최고위원을 그 전재수 의원이 거의 더블 스코어로 리드하고 있던데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전재수 의원이 엄청 갈고 닦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겠죠. 근데 지역마다 선거가 다 선거운동의 패턴과 이게 지역민들의 정서와 좀 맞닿았기 때문에 공중전이 좋은지 아니면 정말 바닥을 정말 박박 기면서 시민들과 만나는 선거운동이 좋은지 그걸 맞춰야 공중전이 원래 좋긴 좋아요. 그래요? 근데 공중전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내가 누굴 만날 확률은 하루에 1,000명 만나기 힘들거든요. 하루에 1,000명 만난다는 거는 3,600초 곱하기 24 하면은 24시간 내내 만나도 한 사람당 1분 이내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악수만 그냥 하고. 근데 그만큼 만나기 힘들 뿐더러 길거리 밖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1,000명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1,000명 인사하면 내일 가면 800명 겹쳐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인지도 높이기 쉽지 않은 거죠. 방송 같은 게 방송이 그나마 예를 들어 아무리 방송의 시청률 1%가 나오는 걸 본다 하더라도 20만 명 지역구 중에 1%면 2,000명이거든요. 그럼 장혜찬 최고가 상당히 유리한 건데 거의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압도적인 어떤 이미지를 형성해 놓은 거죠. 변동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20일 창당대회 하는 겁니까? 그것보다 땡기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요? 저희는 뭐 창당이라는 걸 지금까지 보시면은 뭐 발기인 대회 거창하게 하고 뭐 장소 잡아서 시도당 창당대회 하고 이런 거 좀 허례허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창당 그 자체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창당대회도 온라인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지금 고려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당 대회 자체는 또 별개지만 창당 절차를 빠르게 가져가려는 거는 저희가 창당이 완료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준이론 못하는 것들. 예를 들어 현수막 걸기. 아니면은 뭐 정책 홍보 차량이라고 차량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또 지난 대선이나 이런 때를 복귀해 보면은 또 이준석이 그런 거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또 쇼맨십을 보일 수 있는 분야인데 못 하고 있어서 참. 그래서 이런 걸 좀 빨리 하려면 창당을 서둘러야 된다. 그러면 며칠에 하십니까?
진짜 그 영어로 네 글자로 줘서 ASAP라고 하는 것처럼 as soon as possible 이런 것처럼 뭐 되는 대로 빨리. 되는 대로 빨리. 뭐 이르면 이번 주? 그거는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르면 다음 주 초중순쯤에. 다음 주 초중순 정도. 빠르면. 네. 어쨌든 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 43,000명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역별로도 다 통계가 나올 거고 연령별, 지역별, 성별 뭐 쫙 이해될 텐데 대충 추려보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 온라인 당원 가입은 확실히 저희가 60, 70대가 적어요. 네. 그러니까 절차 자체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 네. 이게 항상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에서 항상 지적되는 게 네이버나 다음에 의존해서 검색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경로당에서 정보화 교육 같은 거 할 때 네이버 아이디 하나씩 만들어 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이버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 그런 영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한다는 것은 우선 네이버에 접속한다로 시작하는 분들 많아요. 그럼 네이버에 접속해서 개혁신당을 검색하면 아직까지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안 떠요. 예. 그래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분들이 계시고. 상당히 지금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냐? 네이버에서 개혁신당.kr이라고 쳤는데 왜 안 들어가지냐? 그러면 아니 선생님 그 주소창 치셨나요? 주소창 쳤다고 거기 초록색 거기에 뭐 이런 검색창을 주소창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참 당황스럽긴 한데 네. 그래도 또 한 가지 다행인 거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카톡창으로 이런 주소 같은 걸 전파하시면서 네. 단체 카톡방 같은 데 전파하시면서 굉장히 가입이 또 고령층에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하면 몇 퍼센트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고릅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고릅니다. 저희가 많은 언론들은 이대남이 많을 거다. 왜냐하면 아닙니다. 이준석 제일 많은 건 30대가 많고요. 30대가 제일 많아요. 예. 저희가 이제 저희 당원 마당 사이트에 네. 가보면은 예. 그 자기 아이디, 그러니까 닉네임 옆에다가 네. 연령과 지역을 띄워줘요. 그러면 굉장히 고릅니다. 그래요. 되게 특이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고른 전반적으로 지역은 어때요? 지역은? 인구 대비 비중으로는 서울이 높고 그다음에 대구가 높습니다. 서울, 대구. 예. 그러면 광주나 뭐 이런.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광주 네. 자체가 인구가 좀 적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구 대비로 보면은 호남과 청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 게 보통 보수 정당이라면은 영남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이 충청도가 그 다음이고 강원. 호남은 압도적으로 적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예. 비중으로 봤을 때는 호남과 충청도 거의 경기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요. 예. 전국 정당화 할 수 있는 뭐 저희가 갖춰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건 전국적으로 고르게 아직은 그 지지를 받고 있다. 지지율 낮은 지지율이 낮은. 고르게 낮은 이런 상황. 고르게 낮은 상태다. 국민의힘에서 허나원 탈당했잖아요. 그래서 류호정 의원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문병호, 안영근 전 의원 등 정치인들 12명은 뭐 합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현역이 없다. 현역 당연히 옵니다. 네, 와요? 예, 네. 저희는 다 얘기하고 있고 네. 문제는 이제 그거죠. 지금 오늘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네. 뭐 지난 솔직히 한 2주 동안 거의 모든 언론이 부응하지 않았습니까? 막 컨벤션 효과 무슨 한동훈 위원장이 오면서 뭐 완전히 수도권 판세 뒤집힌다 뭐 네. 했는데 오늘자 리얼미터 발표된 거로는 하락이에요. 예, 이게 화무 11홍도 아니고 지금 네. 진짜 11홍이구나. 예. 네. 근데 11홍 정도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좀 그런 걸 혹시라도 해서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네. 또 역시나 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횟집 갔으면 회가 맛있어야 되는데 네. 회가 상태가 안 좋은데 회를 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제 콘치즈 더 잘하는 법 뭐 이런 거 연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아니면 뭐 옆에 나오는 꽁치구이 더 맛있게 하는 법 네. 이런 걸 지금 계속 사이드 메뉴를 계속 바꾸면서 여당의 선거라는 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잘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예. 그 다음이 옆에 보면은 뭐 대통령 보조하는 인력들이 누가 잘하느냐 아니면 당 대표가 뭐냐 계속 고객 불만이 콘치즈인 줄 알고 콘치즈만 갈고 있어요. 네. 콘치즈, 샐러드 뭐 이런 거 다 바꿔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콘치즈가 맛이 없으면 콘치즈도 또 바꿀까요? 회가 맛없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요한 위원장도 와가지고 문제는 회야 그랬는데 계속 아니야 문제는 콘치즈야 이러고 네. 콘치즈 갈고 나중에 가가지고 뭐 꽁치 다 바꾸고 이제 하다가 이제 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수 언론들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 중에 일부는 바보야 회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칼럼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사진은 보면 대체로 보면 국민의힘 제공이더라고요. 국민의힘 제공의 사진들을 보면 뭐 엄청나요. 아니, 인파 그리고 속에 셀카 찍는 한동훈 위원장. 계속 광고를 그러니까 지금 회를 광고를 못 하잖아요. 지금 보수 언론에서 계속 했던 게 뭐냐면 2주 동안에 우리 집은 회가 맛있어요. 절대 광고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콘치즈가 맛있어야만 계속 광고하는 거 횟집인데 그러니까요. 조연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주연 배우가 형편없으면 우리 집은 꽁치가 맛있는 횟집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본질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은 지금보다 더 빠질 수도 있을까요? 아예 회를 메뉴에서 지우던지요. 회를 어떻게 지워요? 지금 네. 윤석열 정부인데. 회와 차별화. 우리는 생선구이집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꽁치로 승부하겠습니다로 가든지 지금은 돈은 횟집 수준으로 비싸게 받으면서 네. 회는 이상한 거 내오면서 자꾸 이제 딴 것만 강조하는 상황이니까 갈아야죠. 그러면. 아, 횟집에서 회를 메뉴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안 되면 끓이든지 뭐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매운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요. 메뉴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예. 말씀 주셨어요. 그 지난번 저희 편의점 인터뷰에서 영남 전체 60명 가운데 40명 갈 거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야말로 그 조선제일검으로서 상당히 세게 칼질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지금 계속 그 연장선에서 진행이 뭔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김영선 이번에- 의원 갑자기 네. 뭐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이번에 공관위원장으로 이제 네. 내정신 분이 판사 출신이고 또 고대 로스쿨 교수님이라 맞습니다. 그러는데 네. 공교롭게 천하람 위원장 은사님이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었더니 굉장히 좋은 분이다. 아, 그런데 말 그대로 그냥 좋은 분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냥 좋기만 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뭐 저한테 몇가지 일화도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네. 그걸 들으면서 느낀 바가 이게 공천에 있어가지고 주도권을 많이 발휘하시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그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그건 나중에 천하람 위원장 불러서 들어보시죠. 직접 네. 불러볼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어떤 그러면 주도권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누가 좀 부탁하는 방식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를 처음 해본 대통령, 정치를 처음 해온 공관위원장, 0.5선의 사무총장,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경험이 없으신 법학 교수. 네. 이분들이 모여서 이 공천은 종합예술인데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법조 전문 정당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물론 이제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비대위원장 검사 출신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영환 교수 판사 출신이고 사무총장도 초선이지만 판사 출신이고 법조 전문 정당이 돼가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보수의 정체성하고 지금 있는 법조 전문 정당의 정체성하고 어떤 측면에서 합치한다고 봐야 될까요? 완전히 뭔가 다른 정당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선을 진 이후에 그때 보수가 결심한 거는 우리도 아스팔트 정치를 해야겠다. 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진 건 뭐 그럴 수 있다. 왜냐면 DJP 때문에 졌다 이렇게 그냥 자기 위로를 했지만은 네. 노무현 대통령 진 건 실력으로 진 거거든요. 네, 그 완전 트렌드에 바람에 밀려가지고 그냥 이회창이라는 최고 스펙 카드가 밀린 거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우리도 그러면 아스팔트에서 한번 이렇게 현장에서 뛰고 해봐야겠다. 안 해봤으니까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결합한 게 소위 그때 서정갑 대령이라는 사람들 중심으로 안보 세력, 네. 그 다음에 교회 세력이거든요. 교회. 예. 네, 왜냐하면 자금과 동원력이 보수 정당에는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뭐 차떼기 사건도 기억하지만 맞아요. 기업이나 아니면은 좀 부정한 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이렇게 하는 선거가 주 모델이었다면은 이제는 뭔가 시민 단체를 조직하고 그다음에 집단 행동을 조직해야 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보를 테마로 네. 그다음에 종교를 테마로 이제 모이는 게 되는데 2000년대 초에는 안보 쪽이 심했고 네. 이제는 탄핵을 겪으면서 동원력이 있는 곳이 남은 게 종교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강훈 목사? 그렇죠.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기독교 세력과의 이제 결탁이 돼서 네. 자금과 동원력을 해결한 거죠. 그 안에 마침 거기에 적합한 지도자 기독교 근본주의자 가까운 황교안 대표가 서면서 네. 그걸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2017년부터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해봐도 잘 안 된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희한한 검사팀이 나타나가지고 네.
옛날에는 우리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문재인하고 싸우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힘을 실어봐야겠다 했는데 이게 완전 비대칭적인 도구로 종작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언론이 보수 언론도 물고 뭐 얘기할 게 없는데 조국 사태 얼마나 이게 말하기 좋은 주제입니까? 해가지고 또 거기다 젊은 세대의 공정성 이런 테마 던지면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검사 출신이나 법조인 출신들은 봐라 니네가 기독교니 뭐 태극기니 막 아스팔트 해가지고 하지 못한 걸 우리는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의 주인공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아닐 텐데 국정을 그걸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거고 이게 괴리가 생긴 거고 그래서 법조인 세력은 더 강화하려는 거죠 그 지배를.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더 법조인스러운 정당으로 가게 된다면 어쨌든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하려고 하는 보수의 개혁과 정말 제대로 된 보수의 정치의 내용이 뭐냐 이제 이거하고는 조금 멀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한동훈 위원장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중도 포섭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광주에도 가서 뭐 광주 독립운동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 뭐 참배도 하고 뭐 등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확장을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표가 더 나오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5.18까지는 인정하고 뭐 해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연습 문제가 안 풀리는 게 4.3부터 안 풀립니다. 네. 4.3 가시라 그러면 이제 또 그 국무총리 대독으로 이제 이런 거 보내시는데 네. 내용 읽어보면 4.3 추념사인데 막 제주도에 미래 일자리 먹거리 얘기 나오고 맞아요. 이래가지고 예, 난리 예. 나고 했는데 예, 예. 4.3하고 여순 같은 건 못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한동훈 위원장이 한 행보가 그렇게까지 뭐 당연한 행보면서도 별 다른 확장의 의미는 없는 게 네. 그거 윤석열 대통령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 소속 의원 전원 끌고 5.18 참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더 표를 줘야 될 이유가 뭐냐를 설명해야죠. 네.